3월 23일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 마감 시황 간단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죠. 일단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연준이 지금 지역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결국은 연준이 돈을 푸는 게 간접적으로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을 쥐었다 놨다 했던 옐렌. 이제 옐렌이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급을 보장을 한다. 전체 모든 거를 지급을 보장한다. 그랬다가 안전한 은행들은 그리고 안전한 구자에 대해서는 굳이 지급을 보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과민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고요. 근데 오늘 또 하원과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조 스테인먼에서 일단은 의회가 허락을 한다면 원언을 한다면은 디파짓을 모두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조를 좀 더 클래리파이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틱톡의 CEO가 또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했는데 결국은 이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뭐 생긴 거는 참 잘생기고 말도 똑똑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틱톡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미국의 유저들의 데이터를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지금 다 억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민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미국민들의 어떤 흐름들을 다 이 틱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의회에서는 니네들이 우리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CEO가 얘기한 게 하지만 텍사스에서 이제 모든 것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뭐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득을 못 시키고 아마도 틱탁이 어떻게 밴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좋은 이미지는 아닌 분위기로 끝났어요. 이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오라클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에 유동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페드에서 브릿지뱅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중간 사이의 은행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넘어가기 전에 은행을 하나 설립을 하잖아요.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그 넘어가면서 FDIC에서 나와가지고 은행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브릿지뱅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은행 지급 보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142 billion이었었는데 179 billion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럼 연준이 밸런스 쉿을 줄인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목표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번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에서 들어간 돈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제 인출이 되겠죠. 그럼 인출이 되면 그게 시장의 유동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이상하게 올라가죠. 이상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수급 때문에 돈의 공급이 생기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또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스퀘어, 지금은 블락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보니까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얘네는 거기 공매도를 조장하게끔 만드는 그런 리서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도덕적인 문제, 어떤 뭐 비즈니스 상의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밸런스 시스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 블록 스퀘어에서 캐시앱이라는 그런 현금을 뭐라 그럴까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앱 서비스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주는 스티뮬러스나 언임플로이먼을 프로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사기를 쳤다. 그런데 많이 이용을 됐다. 뭐 그러면서 뭐 어떤 좀 실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힌딘버그 리서치에서
이렇게 공매도 그런 리포트를 냈을 때 어떻게 주가들이 변했는가 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들은 뭐 많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거 아다니라는 그 인도 회사가 있죠. 인도 회사 첫날에 18% 빠지고 3개월 안에 50%가 빠졌다. 그리고 니콜라도 자동차 언덕에서 굴렸죠. 그러면서 첫날 11%가 빠지고 궁극적으로 56%가 3개월 후에 빠졌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Grow Generation 이런 것들도 이거는 반대로 빠졌지만 뭐 상승으로 올라왔고요. DraftKing도 빠졌지만 19% 상승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 지니어스 브랜드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13% 빠졌다가 궁극적으로 84%를 빠졌다. 이런 걸 보시면은 반드시 뭐 공매도 리포트를 쳤다 그래가지고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리액트가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드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보면은 빅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다우, S&P, 나스닥 세 개를 비교하면은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S&P 제가 장 마감할 때 체크를 아직 안 했거든요.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23% 플러스, S&P는 0.29% 플러스, 나스닥은 1%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뭐 4배 정도 상승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뭐 금융권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빅테크 쪽이 그래도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경제도 불확실하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쪽 위주로 해서 된 나스닥 100 쪽이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 회의 발표를 하면서 제롬 파웰이 올해 안에는 레이 컷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페드와치에서 보시면은 벌써 6월이나 7월부터 지금 4.75란 말이에요. 그런데 4.5에서 4.75 그러니까 지금보다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